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4% 상승해서 27,000원에 바짝 붙였습니다. 자, 62평 돌파한 이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최소한의 기간 조정 나올 거라 그랬죠. 근데 정말 최소한의 기간 조정만 나오고 4% 상승해서 27,000원대까지, 그리고 여기 3월 달에 고가 부근까지 바짝 붙였습니다. 자, 이유는 하나예요.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예상된다는 거죠. 자, SMR 분야에서 보면 뉴스케일 파워도 있고요.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쪽부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반도체 분야로 봤을 때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생산은 대만에서 하죠. 이런 쪽이에요. 대만 업체를 뭐라 그러죠? 파운드리 업체라고 합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엑스에너지,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이런 쪽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전을 누가 지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 납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자재들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납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받아와서 쓰나요? 미국에서? 설마? 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볼 수 있는 부분 딱 한 가지입니다. 신고가 구간. 이미 가격 반영이 끝났고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들어오고 있다. 거래대금이 늘고 있다. 그리고 그 거래대금은 지금 조금씩 바닥권에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뭐가 나왔어요? 미국 시장은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다. 자,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빼놓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내용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미국 시장은 여기 고가부터 저가까지 대략 26% 정도 실제 찍어서 보여드리면요. 뭐 지금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그거 아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지금 어때요? 이제는 이런 폭락 구간이 있죠. 이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끝난 이 시점, 딱 4월 9일날 12% 상승이 나오는 이 시점부터 미국 시장은 이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도 못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미 이 구간부터 20% 이상 상승세가 나왔죠. 저는 이 구간부터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저는 매수 구간 잡았고요. 다시 수익 구간으로 돌아섰고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AI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너무 쓸데없는 칼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AI 관련된 내용이 뭔가 좀 죽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서 치고 나와 미국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럴수록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두산 에너빌리티지만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 보세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지고 있지만 현대 일렉트릭을 월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AI 시대 때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그쵸? 이 가격대 보세요. 애초에 22년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4만원부터 시작해서 45만원까지 10배 이상 올랐다. 자, 그럼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어떨까요? 23년도, 24년도 합쳐서 어느 정도 상승세? 24년도만 보더라도 15배 올랐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선반영되어서 움직인다. 근데 SMR에 대한 미국에서 상용화 단계를 어디까지 보고 있어요? 27년부터 30년 정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남았어요? 24년 그냥 빼고 봅시다. 25, 26, 27, 3년 남았다. 그 뒤부터는 SMR 관련된 실제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실적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면요. 자, 우리가 하이닉스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하이닉스 지금 보면요. 가격이 17만 8천 원입니다. 고가 따지잖아요. 작년 7월 달에 고가 구간이 25만 원이에요. 근데 실적 보잖아요. 지금이 더 좋아. 근데 주가 더 낮아. 무슨 얘기냐? 가격 올라가는 게 실적 좋아지는 것보다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먼저 올랐으니까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가는 매일매일 거래되고 실적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나오니까 실적이 올라가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게 빠르죠. 그러면 보세요. 실적은 1부터 5까지 좋아졌는데 주가는 1부터 또는 마이너스 3부터
쭉 올라서 10, 15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와 10에서 15 괴리가 발생하죠. 주가와 실적에 이 차이를 메우는 작업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조정, 성장주들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좋아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밥캣의 실적을 떼면 그렇게 뭐 현금 흐름이나 이런 부분도 당장에는 그렇게 좋아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나쁠 때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폭발적으로 간다.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이 6개월에서 1년씩 걸립니다. 자, 현대일렉트릭을 제가 주봉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23년도에도 상승폭을 좀 많이 키우기도 했죠. 근데 다 키우고 나서 대략 이 구간, 이 고가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 확인하고 나서 24년도에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8만 원부터 45만 원까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여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언제예요? 실적 확인 전에 상승이 나오는 첫 번째 단계 신고가 구간을 넘어섰다는 거고, 이건 AI 정기 모멘텀, 그쵸?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선 전국에 있고, 이 대선 전국 안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정책적인 부분들 내에서 AI 모멘텀이 빠질까요? 빠지지 않죠. 국내에서도 원전 생태계의 부활의 신호탄을 계속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내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국내, 국외적으로 모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SMR, 뉴스케일 파워죠. 그리고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런 쪽에서 원전을 지어줄 곳 어디에요? 두산에너빌리티 말고는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격대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4% 상승했어요. 만족하지 못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쪽 구간에서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이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팔지 마세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선반영되니까.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다? 미증시의 폭락.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떨어질 때 뭐가 나온 겁니까? 미증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장에 대한 문제지 두산에너빌리티 미래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밑에 바뀌었죠.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작년 7월 달 9만 원 근처에서 쭉 떨어졌습니다. 5만 원까지. 상승할 때만 선반영되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선반영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쵸? 지금 5만 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가 작년 11월 달에 찍었으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째예요. 이제 5월 달이 되면 6개월을 채웁니다. 반년을 채우는 거예요. 그때 안에 미증시대 폭락 구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먼저 빠졌으니까 오르지는 못해도 빠지지는 않죠. 이런 상황들이 왜 나올까요? 성장성이 꺾인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상승할 때뿐만이 아니라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시가총액 17조입니다. 이거 밥캣의 실적을 빼잖아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고평가 기업이에요. 고평가 기업이 더 잘 간다. 왜 그럴까요? 미래 성장성이 있는 거니까,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PER, 멀티플이라 그러죠. PER 기준에서 10배 정도의 적용을 받잖아요. 저평가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300조 정도 되는데 요즘에 삼성전자가 고평가라고 하는 쪽이 있나요? 그쵸? 근데 이익 기준에서 멀티플 10배 치면 얼마? 300조 정도 되죠. 그러면 이익 기준하면 30조, 32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시가총액 얼마? 330조.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전자 저평가. 그러면 이것보다 멀티플이 20배 정도 받는다? 그럼 뭐예요? 성장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미증시가 안정화 구간에 들어갈 때, 근데 미국이 관세 전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에서 지금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야 가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여기 나온 내용처럼 쭉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쭉 보시면 반등을 시작했었던 여기 4월 10일 날에도 어때요? 시장가 매수해라. 바로 사라.
그렇죠? 장 시작 전에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 대한 이해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미증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보합권이다. 트럼프 또 밟았다. 미국 변동성은 계속된다. 미국 변동성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어떻게 돼요? 한국 시장에서 종목 장세는 계속된다. 종목 장세가 계속된다는 건 주도주 위주의 장세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도 이런 장세는 계속될 거예요.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 사고팔고를 잘해야 된다. 사고팔고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내용 계속 봅니다. 미국 시장이 저가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시장은 종목 장세가 계속된다. 종목 장세는 주도주 위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저가 이탈이 혹시라도 나오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할 겁니다. 연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 채권 시장이 박살이 나니까. 채권 시장 박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현재 조선주는 하나오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으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수익 보고 있는지 다 오픈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4% EU 따지지 말고 원전은 보유하면 된다. 27,000원에 근접했다. 제가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조건 간다. 팔지 마라. 절대로. 살 준비해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그것 때문입니다. 원전은 앞으로 뜰 수밖에 없다. 왜? AI 때문에.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제 계좌 내용을 오픈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2월 달에 매수해서 3월 달에 팔았습니다. 어때요? 17% 수익 구간. 자, 그러면 2월 달 전에 1월 달과 2월 달 초반까지는 뭘 했느냐?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을 딱 찍어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 신고가 구간, 선반영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57%의 수익 구간. 조선주로 한 달, 두 달, 세 달을 해먹은 겁니다. 그런 결과 하나오션에서 57%, 삼성중공업에서 17% 수익구가 꾸준하게 발생한다는 점.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고요. 자, 보면 어때요?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 잡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바이오 강하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단기간에 7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모두 신고가 구간, 선반영 구간을 받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반영,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성장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몰리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불특정 다수의 어떤 세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보다 시장에 대한 움직임, 확인하고 매매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그래야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신고가 구간 이런 이론적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이 두 가지 내용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최악의 국면은 지나왔다. 지금이 최악의 국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갔을 경우에는 연준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채권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이것보다 더 채권금리가 위로 올라가면 정말 미국은 큰 위험에 빠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 뭐겠습니까?
트럼프가 더 이상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저 원래 미국 좋아하는데 요즘 하는 내용을 보면 아니 왜 자꾸 미국에서 거짓말만 하지? 쫄리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장세에서 어느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건 선반영 내에 있는 종목군들, 즉 신고가 종목군들이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